네, 이번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서 그야말로 이슈가 됐던 뉴스들 5개 뽑고 그중에서 부디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건 특히나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슈. 자, 오늘의 이슈, 이번 주 이슈 5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부디 함께 봐요. 이 5가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부디가 가장 좀 중요하다, 요것들은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 한두 가지 정도 뽑아볼까요?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원룸 크기 뭐 10억부터 들썩이는 소형 빌라와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계획 재정비 정비구역 확대, 네. 이 2개를 일단 꼽아봤습니다. 좋아요. 이 나머지 3개는 이게 너무 좁아 못 살겠어요. 행복주택 5곳 중 한 집은 빈집. 이게 뭐냐면 이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좁다. 네, 좁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가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택이 1인당 주거 면적이 넓어지는 추세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넓게 사는 넓게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처럼 가족이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크기로 가야지, 너무 작게 막 열몇 평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 요 얘기 있어요. 예, 이거는 결국은 대출 규제를 풀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상황들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순리대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규제 중소도시 풍선 효과. 네. 규제지역 부동산 이렇게 보면은 중소도시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중소도시가 오르는 건 풍선 효과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2개를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나머지 세 뉴스에 대해서도 짧고 굵게 또 결론까지 말씀해 주셨고, 2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일단 그러면 원픽은 가장 나중에 보기로 하고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계획 재정비 정비구역 확대, 요 이슈부터 볼까요? 네. 자, 요 이슈는 일단 뭐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완화하겠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있어요. 정비구역 확대, 네. 그리고 건축 규제 완화, 뭐 용적률 높여주고 이런 하여간 뭐 풀어주겠다는 거죠. 결론은 이 한 마디, 이 2마디 다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왜 재정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요거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네. 2016년도 기본계획이 생기면서 5년이 네. 지금 지났는데, 원래 기존에는 이 보전 위주의 그런 계획이었어요. 이 네. 도심 내에는 보전 위주, 개발이 아니고. 네. 그것을 지금 이제 보전해서, 다시 이제 도심을 활성화하는, 그리고 이 높이도 네. 제한이 있었거든요. 높이도 네네. 제한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다시 이제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데들, 그러니까 도심의 한복판이죠. 이런 지역들을 갖다가 좀 규제를 풀어서 도심을 활성화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 골자는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겠다라는 그렇죠. 게 핵심 골자인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본 계획 내용이 뭐예요? 여기가 크게 이제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네.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중심지 기능을 복합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업 업무, 문화 공간까지 같이 넣는 이런 복합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그런 녹색 도시, 그리고 서울 도심의 이제 직주 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 혼합 도시. 네. 한마디로 이게 이제 그 서울시의 2040 계획에 있는 겁니다. 원래 도시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발과 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도시 공간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각종 이 도심은 이 높이 규제라든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사실은 높게 질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존 위주였어요. 근데 보존 위주를 이제 개발적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디가 계속 도시의 모습이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선진국들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 도심의 어떤 복합 개발, 직주 근조의 복합 개발을 통해서 전부 바꿔나가는, 그게 한마디로 세계적인 추세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이 환경적인 가치를 창조해서 도심에다가 일단 뭘 할 때는 녹지 조성 방안을 먼저 수립을 하고 초록초록한. 초록초록. 네. 그리고 기존 90m 이하로 이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높이. 네. 그 높이도 완화시키고 이런 계획들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정비 예정 구역을 확대해서 재개발도 좀 활성화 많이 시키겠다. 아무쪼록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기존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좀 바꾸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계획을 재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확대한다라는 이슈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또 꼽아주셨네요. 원룸의 크기가 10억부터 들썩이는 소형 빌라 무슨 일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일이에요? 예, 이게 원룸이 무슨 10억이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빌라를 투자할 때, 빌라 투자할 때 재개발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재개발 안 되는 지역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신석통합계획 네. 많이 얘기했잖아요. 신석통합계획에서 신석통합계획 신청을 했다가 네. 떨어진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거든요. 그 맞아요. 묶었는데 네. 그 묶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면은 실소유 거주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죠. 1년 단위로 묶지만.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은 그 중에 18제곱미터. 네. 그러면 18제곱미터면은 얼마죠? 3824? 5.4평 정도? 5.4평 정도 되는 18제곱미터 초과하지 않는 것들은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딴 거는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 18제곱미터 초과가 안 되는 것들은 넘어가지 않는 것들은 뭐 실거주 안 하더라도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것들이 지금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거래가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그러면서 이제 자양동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이 자양사동. 네. 사양사동 뭐 신석통합계획 넣었다 떨어져서 토지거래 네네. 허가구역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월부터 올해 2월부터 기준이 바뀌었어요. 6제곱미터로. 6제곱미터면은 한 1.8평? 그러네요. 두 평이 안 돼요. 대지분 네. 1.8평 정도 되는데 자양동은 왜 18제곱미터냐? 바뀌었는데 이건 1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를 묶였거든요. 1월 말에. 그러니까 기존의 거는 1년 동안은 기존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8제곱미터. 네. 그래서 틈새 시장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막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1년 단위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걸 보고서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네네. 지금 뭐 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거래가 안 되니까 재개발 시장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에서 빌라, 원룸 빌라든 이런 걸 사는 이유는 그걸 원룸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아파트가 저질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것들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뉴스에서 우리가 꼭 쏙 집어서 알아야 될 시사점은 어떻게 하자. 요약해 주신다면. 아파트 시장은 지금 거래 절벽이지만 네. 이런 빌라 시장은 지금 완전히 다르죠. 달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통기획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올해 1월 28일이에요. 그리고 모아타운은 착공신고일이에요. 다 틀리죠. 그렇죠. 근데 역세권 개발은 구역 지정일이에요. 구역 지정이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역세권 개발은. 아무거나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될 수 있는 데를 무조건 선정해서 들어가면 된다. 신축이든 구축이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강변의 가치, 한강변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자양사동 한강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한강변에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 될 만한 곳이 어디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다 저는 생각이 들죠. 그런 곳을 찾아서 투자할 수만 있다면 내 재산 가치를 늘리고 내가 부자 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등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해 보면 역세권의 한강변을 찾으면
그렇죠.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곳, 또 한강변을 찾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기 이슈, 이번 주에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꼭 봐야 된다. 이 부동산 뉴스는 라고 생각한 부디의 의견 또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말 밀착된 그런 고민 해결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출발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내